안녕하세요. 자, 행정사 자격증이죠.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행정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는 무엇을 하고 행정사 자격의 어떤 유효성이랄까? 자, 이런 걸 얘기하자면은 우리나라에 은퇴하고 나서 제가 볼 때는 자격증으로서는 아주 보편적인 자격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행정사. 저는 세 가지를 뭐 빅3라고는 말하기는 그러지만은 은퇴 후 가져볼 만한 자격증이라고 이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일단은 주택관리사는 합격을 하게 되면은 이건 채용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파트랄지 건물이랄지 이런 곳에서 채용이 돼서 말 그대로 그것은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물론 괜찮죠, 그것도. 지금 이렇게 아파트랄지 이런 우리가 말 그대로 집단 거주지가 많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서 공인중개사인데 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다룬 것이죠. 자, 부동산을 다루는 공인중개사, 물론 능력이 있으면은 그것도 벌이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장롱 자격증이 꽤 많습니다. 그 말은 오픈해가지고 다시 닫고 그런 과정들.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 중개사,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경기와 맞물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공인중개사의 수입 이런 부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그리고 굉장히 지금 많이 배출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사인데 과거에 여러분들 행정사는 뭐 대서소라라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그 말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나오면은 행정사 자격증을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물론 일부 시험의 면제, 1차 면제 이렇게 가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행정사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행정사는 뭐 합니까? 역시 뭐 공인중개사 마찬가지로 자기가 사무실을 내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수입을 창출합니다. 근데 행정사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일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중요한 지역에 요지에 역세권에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말 그대로 행정사, 행정 업무를 수요로 하는 그런 부분. 예컨대 출입국 관리사무소랄지, 구청 근처랄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행정사는 1년에 2차 시험까지 해서 약 300명, 최소에는 300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행정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또 은퇴 후에 행정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자격증이다라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물론 시험은 1차, 2차죠. 1차는 5월 중에 실시하는 오지선다형. 물론 이건 절대평가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2차는 9월 중에 실시합니다. 2차는. 그래서 논술형, 약술형, 논술형 한 문제, 약술형 세 문제에서 네문항, 과목당 네문항 이렇게 실시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2차 시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차 시험의 과목이 민법 총칙편이죠. 그리고 행정법, 그리고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공부할 행정학 개론이 있습니다. 물론 2차 시험은 민법의 계약법, 행정 절차론, 사무관리론, 행정사 실무법 이렇게 있습니다만 일단 1차 중에서도 행정학 개론이 저와 같이 공부할 대목입니다. 자, 이 정도 보고 이제 행정학 개론. 굉장히 내용이 방대합니다. 원래 행정학이란 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행정학은 종합학문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지금 7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행정학이. 지금 우리가 제1편 행정학 총론부터 행정학 총론이라는 것은 행정학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룬다라고 보면 되겠고 2편은 정책이론, 3편은 조직이론, 4편은 인사행정론, 5편은 재무행정론, 6편은
행정환류론, 그리고 마지막 지방자치론, 지방행정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행정학이 그렇게까지 범위가 적지는 않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자, 그렇다면 이제 행정학 총론 맨 첫 번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행정학 총론이란 이 제1편은 행정학에 관계된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행정학 총론. 제1장, 행정의 개념과 행정학의 3대 변수. 여러분들 행정이라는 말은 우리 잘 말 들어봤잖아요. 뭐 행안부, 행정안전부, 그렇죠? 행정. 행정이라는 것은 전체 포괄적으로 말하면 국가 전체를 행정이라고. 또 따로서 하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럴 때는 또 행정부가 있고. 그럼 과연 이 행정이란 뭐냐? 나는 그래서 행정의 개념을 가지고 광이냐, 협이냐. 광이라는 건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 광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다. 그 말이겠죠? 광이. 넓은 광자니까. 넓은 의미의 행정은 뭐냐? 행정은 공사의 모든 조직의 구별 없이, 그러니까 공적인 조직, 사적인 조직, 공사니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 행정이란 이렇게 정의했네요. 목표의 합리적 달성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간의 협동적 집단행동.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인간의 협동적 집단행동이다. 이걸 이제 행정이라 넓게 보는 그런 의미를 포괄적으로 다룬 내용입니다. 이 말 자체가. 그러나 광의는 그렇게 보고 우리가 말하는 실제 지금 우리 행정학이 다루는 행정은 협의입니다. 협의, 좁은 의미. 그래서 협의를 뭐라 했으면 가운데 정부행정, 정부에서 하는 행정, 혹은 공행정. 공행정이라는 것은 공공, 이런 뜻입니다. 공행정. 그래서 이제 영어로도 public administration 이렇게 말하죠. 이걸 지금 말하는 건데, 협의의 행정이란 광의의 행정 개념 가운데서도 딱 뗐네. 정부 부문 또는 정부 기관의 활동에 관한 공행정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말 그대로 공행정입니다. 이게 공행정이라는 것은 공공의 행정이라 정부, 우리가 공기관 이렇게 말하죠. 그런 걸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즉 정부기관, 정부 부문의 사회 문제 또는 공공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정책 및 관리 활동.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행정이라는 것 자체를 일단 한마디로